안녕하세요. 임대박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오늘 영상이 조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LH와 SH가 각각 영구임대 모집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양쪽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딱 한 곳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군데 모두 신청하면 중복으로 탈락 처리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중에서 LH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서 SH에서 모집하는 영구임대까지 이어서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평생 거주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두 영상을 함께 보셔야 실수 없이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이번 모집에서 어떤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하는지 핵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영구임대 모집은 신청을 한 곳에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LH와 SH 두 기관에서 각각 영구임대 모집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지만 두 군데를 모두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딱 한 곳만, 하나의 기관만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기관 안에서도 단지가 여러 개 보이지만 그 중에서도 한 단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LH 모집이라고 해서 강남, 서초, 강서, 금천에 있는 단지를 두세 곳 동시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번 모집은 기관 선택과 단지 선택 두 단계를 한 번에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디에 신청하느냐가 앞으로 몇 년 동안의 주거 안정과 실제 입주 시점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꼭 아셔야 될 점은 이번 LH 모집 단지가 총 8개, 모집 호수가 479호로 꽤 넉넉하다는 점입니다. 강남, 서초, 강서, 금천까지 서울 안에서 골고루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함께 진행되는 SH 모집은 1025호 규모로 조금 더 크게 진행되고 있고 대기자가 거의 없는 단지도 여럿 있어서 LH 모집보다는 조금 더 많은 관심이 몰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비교해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는 이번 모집의 당락 점수 범위가 이미 공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모집 기준으로 보면 대략 82점에서 90점 사이에서 결정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은 85점 전후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점수를 계산해보면 어느 단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참고로 SH 모집은 같은 전용 면적 기준에서 평균적으로 1점에서 2점 정도 더 높게 형성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서울 거주자분들은 LH보다는 SH를 조금 더 익숙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청약 관심이 조금 더 몰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영구임대 가점 구조는 서울 거주기간, 연령, 세대원수, 생계의료급여 등 노후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항목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고령자일수록 오래 거주하신 분일수록 점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구조이며 상세 설명은 영상 본문에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건 대기자 수에 따라 입주 시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영구임대는 거주기간이 길다 보니 대기자가 좀처럼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단지는 대기자가 거의 없지만 등촌일 단지처럼 이미 100명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이번에 당첨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 최소 4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가볍게 보면 나중에 큰 손해가 됩니다. 점수가 높으신 분들이 괜히 대기자가 많은 곳에 넣었다가 실제로는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단지를 놓치고 몇 년씩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인의 점수, 대기자, 수 현황, 지난 당락 점수를 한 번에 비교하시면서 내가 당첨될 수 있을지, 언제쯤 실제 입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통해 최종 단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LH 모집에서 기억하셔야 할 가장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이제 큰 그림을 이해하셨다면 다음으로는 실제로 얼마나 공급되는지, 대기자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등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니 필요하신 부분만 골라서 영상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LH 영구임대 모집은 서울 강남, 서초, 강서, 금천 4개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총 8개 단지에서 479호를 모집하고 있으며 적게는 5호 정도만 모집하는 소규모 단지도 있고 많게는 100호 가까운 세대수를 뽑는 단지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영구임대를 이 정도 규모로 한 번에 공급하는 경우는 사실 자주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주거 안정을 고민하셨던 분들께는 충분히 의미 있는 기회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급되는 면적도 크게 두 가지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용 26제곱미터는 원룸형, 전용 30에서 36제곱미터는 작은 방이 하나 더 붙는 구조입니다. 생활감으로 체감해보면 원룸형은 혼자 지내시는 분들, 고령 부부 두 분이 거주하시는 경우, 좀 더 큰 구조는 두 분이 생활하시면서 최소한의 분리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적당한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모집 규모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현재 공가 현황과 기존 예비 대기자 현황을 함께 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숫자에 따라 실제 입주 시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촌 1단지는 무려 106명의 대기자가 있지만 현재 비어있는 세대가 무려 198명이 있다 보니 이번에 당첨되어 앞에 순번으로 대기자 번호를 받게 된다면 충분히 빠른 시일 안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촌 9단지의 경우 현재 비어있는 세대가 8세대지만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무려 32세대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당첨이 되어도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지마다 공가 현황, 대기자, 현황 등의 규모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입주 속도나 당락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뒷부분에서 설명드릴 본인의 점수와 대기자 상황을 비교하실 때 어떤 단지는 당첨 기회 확보용, 어떤 단지는 빠른 입주 가능성, 이렇게 성격을 나누어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참고로 SH에서 진행되는 영구임대는 모집하는 지역구도 다양하고 즉시 입주 가능한 단지들도 여럿 있어 신청자 관심이 SH 쪽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LH 모집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과 대기자 구성을 함께 보시면 본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훨씬 명확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당락 점수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당락 점수는 쉽게 말하면 지난 모집에서 입주가 결정된 분들의 실제 점수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수가 이 기준을 넘으면 당첨이 되었다는 의미이고 못 넘었다면 탈락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LH 영구임대 기준으로 보면 가장 낮았던 단지는 82점, 가장 높았던 단지는 90점까지 형성됐습니다. 영구임대의 특성상 서울 거주기간, 연령, 세대원수, 생계의료급여 여부 등이 점수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고령이거나 오래 거주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점수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SH 영구임대는 같은 면적 기준에서 LH보다 1, 2점 정도 더 높게 형성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거주자들은 SH를 조금 더 익숙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지난 모집에서 모집 규모 또한 많았다 보니 관심이 더 몰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임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서울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안정적인 임대료에 있습니다. 먼저 수급자에 해당되는 분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급자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 또는 국가유공자이면서 소득이 생계의료급여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 위안부 피해자,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같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의미합니다. 생계 및 의료급여 기준은 화면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보증금이 대부분 300만원 전후, 월 임대료는 5만원에서 7만원 정도로 거주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입주자 조건도 함께 보셔야 하는데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가장 높은 금액대는 강남권이며 보증금이 2천만원 전후, 임대료가 15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금천이나 강서 일부 단지는 보증금이 800만원대, 임대료는 12만원 전후로 형성되어 있어 지역별로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임대료만 보시면 굉장히 저렴하지만 이 금액에는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영구임대 관리비는 단지마다 다르지만 여름철에는 10만원 안팎, 겨울철에는 15만원 정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산해서 월 주거비 전체를 계산해 보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입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LH 영구임대 단지들은 화면에 표시되는 각 단지의 주소를 참고하시면 되고 대부분 이미 주거지로 오래 자리 잡은 생활권 안에 있어서 장복이나 병원, 교통 같은 기본적인 생활 편의는 크게 불편하지 않은 곳들입니다. 따라서 이번 모집에서는 입지 자체가 당락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가 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생활권인지 확인하는 정도로 보셔도 충분합니다. 과거 당락 점수를 보면 강남이라고 점수가 더 높거나 금천이라고 점수가 낮아지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영구임대는 입지로 단순히 경쟁을 예측하시면 오히려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대기자 수 현황, 지난 당락 점수, 임대 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시면서 내가 실제로 언제 입주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 점수로 가능한 단지가 어디일지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 LH 영구임대의 자격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모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서울에 거주하고 계실 것. 둘째,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셋째, 1순위에 해당될 것. 이 세 가지가 모두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내가 1순위인지 아닌지 여부입니다. 먼저 소득이나 자산을 따지지 않고 그 자체로 1순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만 65세 이상이면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면 조건 확인 없이 1순위가 됩니다. 다음은 특정 자격이 있으면서 소득자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분들은 반드시 소득과 자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1순위가 됩니다. 세부 기준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기준은 하단의 모집 공고문 링크를 통해 기준 금액을 비교해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문제없이 통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당첨자를 정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임대주택은 보통 신청자가 더 많기 때문에 경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끼리 가점이 높은 순서로 선발합니다. 가점은 총 5가지 항목으로 100점 만점입니다. 첫째, 서울시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30점이 주어집니다. 둘째, 신청자의 나이에 따라 최대 25점이 주어집니다. 셋째,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30점이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점사항으로 신청자의 자격 유형에 따라 최소 4점에서 최대 15점까지 주어집니다. 이렇게 합산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정하고 만약 점수가 동일하다면 두 번째 기준은 서울시 전입일자입니다. 얼마나 오래 서울에서 거주했는지가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도 동점이 나타나면 세 번째 기준은 신청자의 연령입니다. 연령이 더 높은 분께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여기까지도 같다면 마지막은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청 일정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그동안 준비하신 것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으니 꼭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번 LH 영구 임대는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집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현장 신청 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실 경우 혹은 배우자 등 대리 신청인 경우 준비하셔야 될 구비 서류도 안내드립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주민센터 담당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서류가 한 장이라도 누락되면 접수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가족 구성원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세대라면 제3자 제공동의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한데 이 서류들은 세대원 모두의 동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세대원이 모두 함께 방문해서 서명할 수도 있고 미리 사인받아 가져오셔도 무방합니다. 주민센터에는 대부분의 서류가 비치되어 있지만 일부 유형은 외부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이탈 주민, 국가유공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은 별도의 증명서를 준비해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유형에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접수 첫날이나 여유 있는 날 방문해서 담당 직원과 함께 서류를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서류 누락으로 인한 실수를 가장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운 과정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소중한 기회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차분하게 착실히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전 LH 콜센터에 미리 문의해 보는 것도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입주 자격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19일 예비 입주자 명단이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잘 준비하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